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누나 장윤미, 동생 신인규. 예.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요새.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맞아요.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 박정훈 대령 재판 갔다 감기 걸렸어요. 네. 아니, 그 땅바닥에 자리가 없어요. 저 대법정에 자리가 꽉 차가지고 49에 98석이 꽉 차가지고 없어가지고 다 그 사이사이 있잖아요. 의자 사이에 이렇게 간이 의자가 몇 개 있긴 한데 많지 않아가지고 많은 방청객들이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3시간 15분 방청을 했는데 박정훈 대령이 마지막에 그 너의 죽음 앞에 최혜병 저 지금도 울컥한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막 오열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방청객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울었습니다. 예, 영화 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21세기에 80년대 시국 사건 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영화보다 더 비현실적인 맞아요. 질문이 일어난 거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법을 엄정하게 지키려고 했고 국민정치의 봉사자라는 헌법 가치를 이루려고 했던 한 공직자가 오히려 훈장을 받아도 부족한데 저렇게 참 차디찬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 들으면서 마음 안 아파할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박정훈 대령님과는 끝까지 전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가 잘 안 들리시나요? 예, 마이크 됐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더 정교하게 방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재밌었는데요. 1시 반에 재판이 시작이었는데 12시 30분부터 시민들이 많이 와 계셨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분들도 계시고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계시고 거의 동서화합, 화기장터 분위기에 의견일치를 보셨어요. 네, 아니 근데 박정훈 대령 사건에 그렇죠. 대해서만큼은 그게 진보 보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여야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렇게 정치가 좀 되면 좋겠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맞아요. 생각도 했습니다. 그 모친 되시는 분께서도 맞아요. 제가 국민의힘. 국민의힘 당원으로 평생 맞아요, 지내셨다고. 맞아요. 예. 그 안보 이슈는 사실 보수에서 지키고자 하는 가치의 제1순위인데 그것조차 못 지키는 걸 넘어서 허물어뜨리는구나. 네. 그리고 저는 아까 눈물 얘기하셨는데 제가 장윤성 기자님이 집회에 가가지고 시민들 인터뷰하는 게 알고리즘으로 뜨는데 정말 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요? 퇴직하신 선생님들, 네. 대학생들, 맞아요. 학생들, 시민들. 네. 그래서 같은 목소리가 이렇게 모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이화여대 사랑합니다. 이화여대 학생이 세월호 때 고3이었대요. 그래서 못 나왔는데 이제는 좀 미안해서 나왔다고 하면서 동생들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언니가 자기 동생들을. 근데 셋 다 대학생들이더라고요. 언니의 리더십이네요. 그래가지고 대단하네. 언니가 싹 다 끌고 나와가지고 막 인터뷰하는데 이분도 또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바이럴을 타고 여러 매체에 많이 이제 보도가 됐던데 이런 학생들이 울지 않아야 됩니다. 예, 청년이 울면 이거 참 곤란한 나라예요. 아니 저희가 그렇죠. 눈물 이래가 없는 닦아주는 건 당연한 거고 예. 더 이상 울 일이 없도록 만들 책임도 저는 이 시대를 이끄는 분들에게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지금 박정훈 대령 사건도 국민들이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또 한 사건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주가 조작 처벌 내지는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처벌하라는 것도 이제 보수 진보가 없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맞아요. 측근들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다 국민 통합적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권이 더 이상 이제 버틸 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뭐 민주당이 계속 추가로 폭로하는 내용들을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는 조은희 네. 의원에 대한 이슈도 대거 폭로가 됐고요. 핵심은 이제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작업이 있었고 그 작업을 토대로 누군가를 만들고 그 사람이 권력을 쥐게 되고 그 과정에 어떤 권력의 뒷배로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 그리고 실행은 명태균 씨 뭐 이렇게 됐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누구와의 친분 이게 네. 중요한 게 아니라 친분을 가지고 어떠한 불법과 위법한 일들을 저질렀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공모를 하면 공범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 명태균의 수법은 이제 거의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그냥 조사를 한 것도 있겠지만은 일부 조사들은 미공표 조사를 가지고 여론 조작
내지는 그걸 가지고 정치인들이 선거에 나갈 때는 회계 부정,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찍은 사람을 실제 당선까지 만드는 네. 아주 기묘한 수법을 썼던 건데 그게 이제 시작으로 올라가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네.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명태균 씨를 중앙무대에 데뷔를 시켜준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사가 들어가야 이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사건이 2021년도 3월달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때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이 명태균의 어떻게 보면은 그 비선 놀이가 그 다음에는 이준석 의원 당대표, 또 그 다음에는 윤석열 후보 경선, 그 다음에는 대통령 후보 선거, 그 다음에는 재보궐선거 이렇게 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오세훈, 조은희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전 이제 이 수사가 아직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도 더 많이 나올 저는 사건들이 더 있을 이번 거다. 주에 민주당에서 방금 이제 노종면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가 목요일 날 그 국회 본회의 있지 않습니까? 월, 화, 수, 목 나흘간 현역 국회의원들 더 공개한답니다. 네, 조은희 의원보다 더 실명으로 지저분한 예.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고구마 줄기 내지는 굴비 엮듯이 예. 싹 다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결국 보수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거 아니겠는가. 보수 종말 신인규. 넣어봤는데 아니, 네. 진짜로 보수가 종말로 가는 그 국면이 더 빨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패턴이 있죠. 일단 여론조사를 조작까지 감행하면서까지 환심을 샀기 위해서 합니다. 돈을 직접 선수한테 받지도 않아요. 우회적으로 받거나 아니면 공짜로 해줍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환심을 얻고 정치적 지분을 넓혀가고 왜 또 환심을 더 사느냐. 그 뒤에 김건희, 윤석열 그 두 부부가 버티고 있다는 걸 정치인들이 알거든요. 조은희 의원 영남의 황태자십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육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 공천 의혹이야? 아니더라고요. 여러 주자들, 여러 정치인들이 거론되기 시작했고 보수 진영 이렇게 정치해왔단 소리야? 이게 민낯이야? 이걸로 국민들 표도 얻고 유권자들한테 다가갔단 말이야? 조작과 위조를 서슴지 않았구나. 이거는 민주주의를 완전히 훼손하는 거예요. 골간을 그냥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수사 말고 수사 못하면 특검 말고는 답이 없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의 죄질이 더 나쁜 게 뭐냐면요. 그동안은 본인이 신용불량자라고 했고 거기다가 돈 한 푼 받은 거 있냐라고 떳떳하다라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누가 부정한 자금 뇌물을 계좌이체로 주는 사람 없거든요. 다 사과박스 찻대기로 나르는 게 원래 부정한 돈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신용불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정한 돈은 원래 현금으로 받으면서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게 범행의 은밀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저는 명태균 씨가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은 권력 채권이라는 발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권력 채권이라는 사람은요 권력을 가지고 본인이 채권자 노릇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돈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항상 스폰서가 뒤에 붙어 다니는 겁니다. 권력자를 농단해서 권력을 사유화해서 비선으로서 그 권력을 대신 씀으로써 국민 주권을 위배하고 또 그걸 통해서 본인은 경제적 이익은 1+1으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쁘죠. 그러니까 권력까지 개입했다라는 것은 이 국정농단의 범위와 깊이가 훨씬 더 심해진 거다. 그러니까 최순실과 명태균을 단적으로 놓고 보면요. 명태균의 죄질이 훨씬 나쁜 겁니다. 네. 최순실도 권력농단 일부 했습니다마는 권력 채권이라는 말은 안 썼어요. 그냥 평창을 좀 해먹거나 연설문 좀 고쳐주거나 예. 인사 누구 심거나 이것까지였는데 명태균은 아예 권력 채권 운운하면서 김종인 위원장과 손잡고 개헌을 통해서 윤석열을 내리고 이준석을 올려서 앞으로 영구집권의 길을 열겠다라는 식의 시나리오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죄질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영구집권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권력구조 개편을 하면 최소한 4년 중임제로 해서 8년은 할 수 있다. 아니 근데 보수의 그분들의 장기집권 시대를 열 수 그분들의 있다. 연세나 이런 걸 보면 그게 다 영구 집권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의 10대, 네. 20대로 보면은 단기일 수 있지만은 네. 이미 연세가 60, 70, 80대신 분들에게 네. 10년, 20년 해먹겠다라는 얘기는 그 영구죠, 영구. 사람이 뭐 김종인 위원장의 100살 이상 잣대를 살아요, 보면은 사람이. 뭐 그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권력 채권이라는 말이 소름 끼치는 단어인가. 좀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들을 뒤에서 꾸몄구나. 네.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잔돈푼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내가 땅 한 평 산 거 있냐, 뭐 내가 뭐 돈 한 푼 받은 거 있냐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권력의 뒷배로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를 놓고 그리고 이제 이러저러한 권력농단을 한 흔적들이 나오는 것이고 이제 조은희 의원은 뭐 이게 다 허무맹랑한 소설이다라고 하지만 앞에 그 노종면 의원 말씀에 따르면
따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세세한 녹음 파일이 더 있다. 공개하지 않았는데 뭐 더 나올 것 같고요. 그밖에 다른 의원들도 더 나온다는 거고요. 현역 의원들 명단 더 나온다는 건데, 근데 제가 국민의힘 취재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천을 건드리면 공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국민의힘 그 어떤 의원도 김건희 특검법 가표 찍기가 어렵다. 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내 문제니까. 나도 대상이 될 수 네. 있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명태균과 얽힌 사람과 얽히지 않은 두 패로 나뉘어서 얽히지 않은 어떤 그 사람들이 의로운 선택을 할 거다.